얘들 안녕. 아, 우리 저기 뭐야 홍익여고 애들하고 또 이렇게 수업하고 그래야지 선생님이 또 힘도 나고 그러는데 또 너희들이 하도 밝은 에너지와 기분 좋은 에너지를 또 선생님한테 주는 애들이어서 얼굴 직접 대면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지금 상황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네. 빨리 잘 회복해서 하겠습니다. 잘 회복해서 할 테니까. 음,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좀 수업을 좀 나갈게, 얘들아. 알겠지? 오늘 많이 안 할게. 오늘 많이 안 할 거고, 저번에 선생님이랑 내가 영상으로 너희들하고 21강에 2번까지 나갔던 것 같거든? 21강에 2번. 그거 뒤에 이제 21강에 3번부터 시작을 해서, 21강에 3번부터 시작을 해서, 어, 21강에 3분부터 시작을 해서, 뭐 23강 정도까지 한번 나가보는 거를 목표로 할게요. 23강까지 나가보는 거를 목표로 할 것이고, 최대한, 예전에 선생님이 다른 반에서 수업했던 거랑 같이 이렇게 편집 넣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나하고 좀, 해주세요. 뭐, 너희들 뭐 잘 알아서, 잘 수업하니까, 조금 더 분위기 좋게 제발 부탁하건대 오늘 늦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알겠지? 선생님도 잘 회복해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나가서 수업도 하고 도강도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해줄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내 기억이 정확하게 맞다면 21강의 3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자, 또 아주 신경 써서 글씨도 잘 써가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자, 한번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자, 뭐,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래도 좀, 저기 뭐야,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 지문들 자체가, 잠깐만, 잠깐만. 따란, 따라란.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됐다. 시작해볼게.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데가 21강의 3번부터 21강의 3번부터 한번 쫙 진행을 해볼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가보자. 음,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알겠지? 그래서 이 글을 먼저 정리를 해주면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첫 번째가 개인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있더라. 개인적인 요인이 있고, 그리고 상황적인 요인들이 있더라. 아시겠지? 자, 가보자. Several factors, 몇몇 요소들이 have been identified as 하면, 자, 이런 뜻이야. 뭐뭐라고 확인되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뭐뭐라고 여겨지다 이런 뜻이야. 뭐뭐라고 확인되다, 뭐뭐라고 여겨지다.
알겠지? 수동태 표현이니까 잘 봐도 뭐라고 확인되냐면 영향력들, 요인들, 영향력. 자, 영향력 뒤에 항상 on이 오면 뭐뭐에 미친다 그랬지? 뭐에 있어서? 발달에 있어서. 뭐에?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정체성이야. 의 발달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들이라고 확인되어진다, 여겨진다. 근데 어떤 것들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들은 개별적인데, 어떤 것들은 뭐야, 상황적이더라, 맥락적이더라가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은 개별적, 인디비주얼하면 개별적인 거고, 컨텍스추얼 하면 맥락적인이라는 뜻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적인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성격이나 인지 발달, 인지 발달, 그리고 태도와 가치관들, 그리고 더 폭넓은 자아와 이러한 정체성 발달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can impact,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뭐에?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더라가 되는 거죠. 성격, 개성, 인지 발달, 태도, 가치관, 더 폭넓은 자아, 그리고 정체성 발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한 예시야? 개인적인 수준에서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예시. 자, those 뭐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more advanced 더 advanced 하면 발전된 이란 뜻이야. 뭐에 있어서 인지와 정체성 발달에 있어서 즉 얘들아 여기서 항상 인지 발달이면 인지라는 것은 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는 정체성 발달에서 더 발전된 사람들은 가지는 거야. 더 큰 능력을. 뭐를 위한 능력?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있어서 더 큰 능력을 가지더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잘 발달되어져 있고, 그리고 뭐야, 뇌 기능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도덕적 정체성 발달도 더 잘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자, 추가 또한 더 큰 appreciation. 여기서 appreciation 하면 이해. 또는 존중이란 뜻이야. 뭐에 대한 더 큰 존중,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더 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may facilitate 꼭 체크해야 되지, 촉진시키더라. 이런 말에서 용이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 뭐를 그들의 subsequent 하면 나중의 integration 통합인 거야. 어디로의 통합? 정체성으로의 나중에 있을 통합을 촉진시키더라가 되는 거죠. 도덕적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도덕적 정체성으로의 그 가치관들이 통합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더라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설명? 도덕적 정체성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에 대한 설명인 거야. 자, 그리고 이번에 뭐가 시작돼? 맥락적 수준이라는 뜻이니까 상황적 수준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적 수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한 개인의 사회적 구조인 거야. 알겠어? 뭐를 포함해서 neighborhood 하면 자란 동네 있지. 동네나 학교나 가족이나 기관들이야. 뭐와 같은 종교적인 또는 젊은이들 또는 공동체 조직과 같은 그러한 기관들이 아이들의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이 도덕적 정체성이 아주 잘 확립이 돼 있어.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아주 좋은 사회적 기관, 즉 엔트라는 사회적 기관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 발달한 거지. 알겠지? 아주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손준배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걸로 해. 자, 갑시다. 예를 들어서
caring. 자, caring 하면 보살피는 이란 뜻이고, supportive 하면 응원하는 이란 뜻이야. 가족 환경이야. 잘 보살피고, 즉 배려심이 많고, 그리고 응원을 잘해주는 가족 환경은 can facilitate, 촉진시킬 수가 있어. 뭐를요? 도덕성과 정체성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 얘는 도덕성, 얘는 정체성,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야. 그럼 도덕성과 정체성이 잘 발달된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 그 두 가지의 통합, 어디로의 통합? 도덕 정체성으로의 통합에도 또한 촉진시킬 수가 있더라가 되는 거죠. 좋은 사회적 구조, 즉 좋은 가정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도덕성과 정체성이 둘 다가 잘 발달해.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도덕 정체성이라는 것 안으로 잘 통합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정체성이 아주 확립돼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설명 추가적으로 involvement 하면 참여야, 참여. 어디로의 참여? 종교적이고 청소년 집단에서의 참여는, 즉 사회기관의 종교적인 기관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집단 이런 데에 참여하는 것은 can provide, 제공할 수가 있어. 뭐뿐만 아니라 도덕적 신념 체계뿐만 아니라 또한 기회들도 제공해 줄 수 있어. 어떤 기회냐 하면 to act on those beliefs. 자, act on 하면 뭐뭐에 맞춰 행동하다라는 뜻이야. those belief, 여기서 belief는 위에 나와 있는 그 믿음 체계 말하는 거지. 도덕적인 믿음 체계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체계들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들도 제공해 줄 수가 있어.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럼 교회에서 배운 그러한 도덕적인 가치관들 같은 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얘기를 듣고 남들을 돕는 행동을 따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내가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은이야. 그럼 앞 내용이거든. 그리고 그 사실은 can aid 하면 도움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aid 하면 도움을 주다라는 뜻이. 그리고 그 사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체성으로의 그들의 통합, 그러한 기회들의 통합, 그런 신념들의 정체성으로서의 통합을 또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가 자아 정체성이나 또는 인지 정체성 같은 게 잘 발달되고 도덕적 가치관들이 잘 이해가 되어 있으면 나는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되게 촉진시킬 수가 있는 거고 또 나의 사회적 구조, 내가 자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한 도덕성이나 정체성 발달에 도움이 되게 되면 이것들이 또 나중에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저기 뭐야 도덕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인 영역과 계획적인 수준과 상황적 수준, 환경적 수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적으로는 간단한 아주 어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인지 또는 자아 정체성 발달 또는 도덕적 가치관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상황적으로는 속해 있는 사회 구조, 즉 가족이나 또 속해 있는 기관, 공동체 등이 이런 것들이 도덕적 정체성을 발달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런 요인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할 수 있겠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 번 읽기 전에 여러분들 이 질문은 순서를 좀 끊어놓을게. 알겠지? 순서를 좀 끊어놓을게. 자, 먼저 요렇게 하나 끊어주시고 1번과 2번 하나 끊어놓으시고 3, 4 끊어놓으시고 그리고 5, 6 끊어놓으시고 요렇게 오케이. 그러면 두 개씩 이렇게 끊으면
마지막에 7 하나 이렇게 나와있지만 처음에 제시글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적인 수준에 대한 언급 3번하고 4번에서는 그 개인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추가 설명 5번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야 상황적 수준 그러고 나서 7번에서 상황적 수준에 대한 추가 설명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순서 문제로 내기 아주 좋은 그러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만 읽어줘. 오케이.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히 다시 읽으세요. 한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4분에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기 누구야, 그 교재 가세로 너희들한테 이제 줄 거야. 거기에 보면 워크북, 뭐, 문제풀이집, 뭐 이런 거 다 있거든. 이거 진로 영어 범위에 관련된 거. 그 진영쌤이 저기 선생님이 자료를 진영쌤한테 드렸더니 진영쌤이 아주 예쁘게 편집을 해주셨더라고. 이제 그거 가지고도 공부하시면 되고, 과제 같은 거, 워크북 같은 거 알아서 챙겨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내가 나중에 이제 복귀해서 너희들 수업하는 때 가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오케이. 자, 여기 해볼까, 이제? 종이 재활용의 필요성. 종이 재활용의 필요성. 보자. 알겠지? 요거는 뭐, 별거 없어. 진짜 종이 재활용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지? 종이 재활용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이니까, 그거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 자, 오늘날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400 밀리온 플러스 통. 여기서 플러스는 이상의라는 뜻이야. 400 밀리온이니까 4억이야, 4억. 알겠니? 4억 톤 이상의 4억 톤 이상의 종이를 per annum 하면 1년당이라는 뜻이야. 1년당 4억 톤, 여기 써놓을게 그냥 4억이라고 써놓을게. 4억 이상의 톤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n a global population, 전 세계 인구인데 뭐라는 인구? 약 7 빌리언이니까 70억이거든. 약 70억 인구에서 1년당 4억 톤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바라본다면 뭐를 anticipated 하면 예상되는 이란 뜻이야. 예상되는 population figure 인구 수치죠. 자, 예상되는 인구 수치 언제 2045년에 뭐라는 약 90억 명이라는 약 90억 명이라는 예상되어지는 인구 수치를 바라본다면 just on that basis alone. 자, 요거야. 요거는 그 기준으로만이란 뜻입니다. 그 기준으로만 paper production 종이 생산은 will need to increase 증가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로? 거의 30% 뭐야 증가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지금도 벌써 얼마야? 지금 70억 인구에서 1년당 4억 톤을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45년쯤에는 90억 명이 될 거란 말이야. 90억 인구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쯤이면 적어도 30%의 종이 사용량이 더 늘어날 겁니다. 아가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on top of that 하면 on top of 하면 게다가 라는 뜻이야. 게다가 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게다가 within our current population 어디 안에서 우리의 현재 인구 안에서 현재의 인구 안에서 within 하면 뭐뭐 안에서라는 뜻. Not everybody 얘가 주어네. 모든 사람들이 is able to get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not이 주어니까 모두가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야. 모두가 얻는 것은 아닙니다. 뭐를요? 신문이나 또는 모두가 신문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책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모두가 충분한 연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뭐 할 수 있는 to write on at school 학교에서. 알겠어? 가난한 애들은 여전히 뭐 볼 책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인구가 종이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혹은 자원이 부족해서 책을 못 쓰고 종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4억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as their percentage. 자, 그들의 퍼센티지가 증가하면 따라 알겠어? 어떤 퍼센티지야? 그 종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증가함에 따라 자, 종이에 대한 뭐가 수요가 또한 뭐 할 것입니다.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종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종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그 종이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근데 뭐가 문제냐? 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 have limited land. 우리는 가지고 있어. 뭐를? 제한된 땅을 가지고 있고, 제한된 수의 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제한된 수의 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원이 부족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if 만약에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지 못할 겁니다. supply 하면 공급하다라는 뜻이야. 공급하지 못할 겁니다. 그 4억 톤들을. 어떤 4억 톤?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4억 톤들을 뭐 하지도 못할 것이고, 공급하지도 못할 것이고, 두 번째, 여기서 미트는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밑 다음에 demand, 수요거든? 수요를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야. 충족. 뭐를요? 증가하는 인구의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도 못할 것입니다가 되는 거죠. 즉, 뭐야? 재활용을 해야, 재활용을 꼭 해야 1번 공급 가능, 2번 수요 충족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공급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겁니다가 되는 거죠. 기억해라. 물론 within the 400 million tons. 자, 어디 안에? 그 4억 톤 안에. 어떤 4억 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그 4억 톤 안에 약 2억 톤의 폐지가, 웨이스트 페이퍼 하면 폐지야. 2억 톤의 폐지가 is used. 자, 여기서 빨간 펜 is used. 사용되어진다. 얘들아, 2억 톤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무게는 무조건 단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is인 거야. 2억 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2억 톤의 폐지가 사용되고 있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2억 톤의 폐지가 2억 톤의 폐지가
generates S 꼭 기억하시고 발생시키는 거야. 대략 1억 6천 톤의 재활용 종이를 만들어냅니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됐어?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데 무조건 우리가 재활용을 무조건 해야지만 한 번 4억 톤 쓸 때마다 2억 쓸 때마다 뭐야 1억 1억 6천만 톤의 뭐를 재활용 종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게 약간 산수야. 만약에 we didn't recycle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게 될 거야. 뭐만 가지게 될 거야? 240밀리언 톤 페이퍼. 원래 저기 뭐야 4억 톤이 있어야 되는데 2억 4천 톤. 왜냐하면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1억 6천 톤을 우리가 포기해 버리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 2억 4천 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가 있을 겁니다. shortfall 하면 부족이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는 뭐 해야 될 거야? 더 많은 펄프이면 종이 재료죠. 종이를 만드는 재료, 나무. 소위 말하는 나무. 나무를 더 사용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꽤 발칙하지 않아요, 내용이? 그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4억 톤을 쓰잖아. 4억 톤 중에서 어차피 우리가 이미 요 안에 1억 6천 톤에 1억 6천 톤의 재활용 음, 미안해 다시 정리해 줄게. 미안해. 자, 우리가 어차피 지금 4억 톤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4억 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1억 6천 톤의 재활용 종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이미 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1억 6천 톤을 뺀 2억 4천 톤. 만약에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그 종이의 양이 뭐가 돼 버리는 거야? 2억 4천 톤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는 4억 톤을 쓰고 있다며. 4억 톤을 쓰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2억 4천 톤밖에 못 쓰게 된다. 그럼 뭐가 생기겠어, 당연히? 부족해지겠지. 부족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를 더 베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필수적이다? 재활용이 너무나 필수적이다. 같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자, 재활용의 필요성, 뭐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공급과 지금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게 1번. 두 번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죠? 특별한 내용들은 별로 없는데, 일단 얘네가 주제문이어서 그리고 얘가 가정법 과거 표현으로 써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한 번 정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 세 번째 문장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좋은 삽입 문제가 됩니다. 아주 좋은 삽입 문제가 되니까 요거 보면서 한번 쭉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으, 어,
음. 자, 일단 이렇게 두 개 하고, 그, 지금 이제 선생님이 그, 다른 반에서 수업했던 거를 하나 좀 붙일 거야. 그래서, 그게 22강하고 22강 끝까지 되거든. 자, 그래서, 자, 봐봐. 오늘 지금 선생님하고 수업을 한 게, 뭐지? 21강에 3번, 22강에 1번, 그리고 22강에 2번하고 3번을 할 거고, 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더 할게. 23강에 3번 질문을 하나 더 붙여놓을게. 알겠지? 오늘 요거까지만 같이 수업을 듣자. 23강에 3번까지만 내가 수업을 같이 붙여놓을 테니까, 어, 그 나머지는 선생님이 직접 해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지금 너 영상으로 본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해주겠지만, 알겠지? 그렇게 해서 수업을 잘 듣고, 잘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서, 개인 자습 시간 조금 갖다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퇴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좋아. 어, 빨리 복귀할게. 좋은 컨디션으로. 알겠지?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미안하다. 벌써 인사하면 안 되지. 끝까지 꼭 해줘. 끝까지 꼭 해줘. 소영이 하나 빠진 건가, 우리? 소영이 하나의 존재감이 이렇게 컸단 말인가? 뭔가 되게 비어 보이는데? 왜 그랬지? 자, 갑시다. 희금속 확보를 하기 위한 기업과 국가의 노력. 자, 여기서 희금속이라는 얘기는 희귀 금속이에요. 알지? 여기서, 내가 열심히 수업 준비해온 거 내가 빼먹는 게 있었단 말이야. 책좀 볼게.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온단다. 그렇게 안 느껴져서 그렇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 지문은 원래 어법 문제로 나왔었잖아. 여기 밑줄 어법으로 나왔잖아. 그지? 밑줄 어법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주제, 제목, 요지, 주장으로 바꿔서 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제, 요지, 제목, 주장이 나오니까 중심 내용이 중요하니까 빈칸 자리도 꼭 하나 체크를 좀 해주시고 요 정도로만 딱 캐치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렇지? 당연히 문법도 중요하고 어법, 어휘도 중요해. 알겠지? 그런 것들은 그냥 색깔 처리를 할 테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알겠지? 가자. 자, 희귀 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과 국가의 노력. 이 글은 희귀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과 국가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글이야. 알겠지? 갑시다. For years, 여러 해 동안인데, 자, 봐봐. 여기에 2인 2011 보이지? 2번에 2인 2011 보이지? 자, 그러면서 뒤에 4번에 보면 now라는 표현이 뭐야? 그죠? 예준아, 뭐가 느껴지니? 그렇지. 무조건 과거의 어떤 시점하고 now,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서부터가 뭐가 되냐면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럼 여기가 변화의 시작점인 거야. 변화의 시작점. 그럼 이 글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가 시작되는 글인 거야.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주제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요거는 요거 저기 3번 문장에 2번에 to have become 있지. 여기서 to만 이렇게 지우세요. to만 이렇게 지워. 화이트 있으면 화이트로 주면 더 깔끔하고. 화이트가 있으면 화이트 지우면 더 깔끔하고. 자, 그리고 표현들 몇 개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가볼게. For years, 여러 해 동안 회사들과 기업체들은요. 자, 파란 펜이야. took 뒤에 보면 for granted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 먼저 할게. take A for granted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A를 당연하게 여기다 A를 당연하게 여기다 take A for granted 하면 A를 당연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야. 자, 여러 해 동안 회사들과 나라들은요. 그들의 희귀 금속 공급 선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가 되는 거죠. 희귀 금속 공급 라인이니까 여기 공급선이야, 공급선. 공급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unaware에다가 빨간 펜. 이게 왜 빨간 펜이냐면 여기가 분사 구문이야. 자, 봐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돼. and, they, were, unaware야.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분사 구문 만든다고 얘 날리고 얘 날리고 얘 날리는 거야. 그래서 unaware만 남은 거거든. 그리고 몰랐습니다. 뭐에 대해서 몰랐냐 하면 material makeup이야. 자, 재료의 구성을 몰랐습니다. 뭐의 구성? 그들의 생산품들의 재료 구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귀 금속 공급 라인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당연히 있는 거다라고 여겼고 그리고 걔네들의 상품의 재료 구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2011년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2011년에 실제로 하고 2011년에 나왔지. 그럼 무슨 설명이야? 걔네들은 재료 구성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리고 걔네들의 희귀 금속 공급선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런 예시가 되는 거야. 알겠어? 2011년에 그래서 의회가 강요했습니다. force에다가 빨간 펜. 그 뒤에 투부정사가 짝이야. 자, 강요했습니다. 누구한테? 미국 군대한테 그것의 공급 체인스는 여기서 망이겠지. 그들의 공급망을 연구하라라고 강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펜타곤은 국방부야. 국방부는요 was having difficulty determining. 자, have difficulty 다음에 빨간 펜 ing야. 체크할게. 자, have difficulty 뭐뭐 ing 하면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라고. 국방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하는데? determining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뭘 판단할까? which advanced metals it needed이야. 어떠한 발전된 금속을 그것이 필요로 했는지 어떠한 발전된 금속을 그것이 필요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급망을 연구해라라고 강요했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말이야? 걔네들이 잘 몰랐다. 잘 모르기 때문에 연구해라라고 강요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금속이 걔네들한테 필요한지 어떤 금속이 발전된 금속인지를 잘 몰랐다. 그래서 걔네들을 연구하라고 강요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자, 여기서 as 동그라미 함에 따라라는 뜻이야. 자, 재료들인데 어떤 재료들 걸어볼게요. That make up product components야. 자, 상품의 구성 요소들을 메이크업, 구성하는 그러한 재료들이 뭐 해버렸어? Have become more varied. 더 다양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복잡해짐에 따라가 되는 거죠. 제품 재료들을 구성하는 그러한 재료들이 더 다양해지고 더 복잡해짐에 따라, 즉 재료들이 더 다양해지고 더 복잡해짐에 따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 rely on sophisticated hardware 정교한 하드웨어를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자, 밑줄이야. can no longer 더 이상 afford 뭐 할 수가 없었다. 여력이 없었다. 어떤 여력? remain in the dark. 여기다 파란 펜으로 밑줄 remain in the dark. 자, 먼저 알아야 될 표현 afford 다음에 to 동사원형이 오면 동사원형할 여유 또는 여력이 있다라는 뜻인데 앞에 노롱어가 붙었잖아. 그러면 더 이상 여유가 없었다, 더 이상 여력이 없었다라는 뜻인 거야. 그럼 remain in the dark 어두움 속에 남아있을 여력이 없었다. 그럼 여기서 어두움 속에 남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상태 또는 무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상태에 더 이상 남아있을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 그럼 걔네들은 뭘 알아야 됐어? 어떤 재료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이 필요했고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기업체와 정부 리더들은요. are realizing 뭐 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야. 형광펜. are realizing부터 끝까지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뭐가 희귀 금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빨간 펜으로 한번 들어. How important가 의문사야. 그리고 rare metals가 주어고 a가 동사고.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기업과 정부의 리더들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 이제 깨달았습니다. 뭐를요? 희귀 금속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노력들이야. 뭐 하려는 노력? 걸어보세요. To secure rare metals야. 자, 파란 펜으로 secure에다가 밑줄 두 개 치시고 쓰자. 확보하다라는 뜻이야. 희귀 금속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have sparked 일으켰습니다. 뭐를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뭐에 대한 전쟁? 오버. 여기서 오버는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이야. 자, 여기서 또 파란 펜이야. 더 periodic table 하면 여기서는 주기율표거든. 오케이? 그럼 여기서 갑자기 주기율표가 왜 튀어나왔을까? 희귀 금속을 찾으려고 그러잖아. 그지? 그럼 희귀 금속의 성분들을 나타내는 게 뭐야? 주기율표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결국 희귀 금속 성분 확보를 위한 거야. 여기서 더 periodic table이라는 표현은 희귀 금속 성분 확보를 다르게 표현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 알겠지? 희귀 금속 성분 확보를 위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저기 뭐야? 희귀 금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서 그래서 그 희귀 금속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재료들을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야. In the offices, 사무실에서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는 도쿄에서 워싱턴 DC에 이르는 사무실에서 그리고 Research and Development Labs 보여요? 너희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R&D 센터, R&D 센터장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그게 바로 이거야.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팀인 거야. 그래서 연구개발팀 어디에서 캠브리지와 매사추세츠에서 바토 차이나에 있는 그러한 연구실에서 또 전략기획실인데 어떤 전 세계에 있는 전략기획실에서 됐니? 자,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정책들과 런칭하면 출시야, 출시. 뭐해? 연구 프로그램의 출시가 새로운 정책과 연구 프로그램의 출시가 또 형광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국가들이 접근권을 가지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인슈어는 확실히 하다라는 뜻이고 나라들이 접근권을 가지지. 그럼 뭐에 대한 접근권이야? To the rare metals가 되는 거로. 그 희귀 금속들에 대한 접근권을 확실히 하는데 확보합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To the rare metals. 알겠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뭐야? 어떤 희귀 금속이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있고 그러면서 걔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갑시다. 자, the struggle, 고생, 고군분투, 뭐를 위한? For minor metals. 여기서 마이너가 바로 그 rare야, rare. 그래서 희귀 금속을 위한 그 고생은요, isn't imminent. 임박한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낫이지. 얘가 낫이고 요 세마이컬론이 벗이야. 임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 is shaping the relationship. 뭐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뭐와 뭐 사이의 관계? Between countries as countries.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즉 희귀 금속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사실이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가 됩니다.
뭐처럼 as에다가처럼 분쟁들, 뭐에 대한 분쟁들, 다른 자원들에 대한 분쟁들이 과거에 형성했던 것처럼 여기서 did는 shape들을 대신 쓰인 대동사야. 과거에 다른 자원에 대한 분쟁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자, 모든 국가와 많은 기업체들이 뭐 하려고 한다? 희귀 금속의 중요성을 뭐 했어? realize 했지. 깨달았지. 그래서 뭐 하려고 노력한다고? 얘네들의 이용을 인슈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이제 이 희귀금속은 뭐 할 정도냐 하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희귀금속 자원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서준이라는 나라가 있고 준배라는 나라가 있어. 근데 우리 에서 쓰려면 저 서준이라는 나라에서 필요한 어떤 ACF라는 그런 자원, 재료가 나한테도 꼭 필요한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어? 엄청 잘해주겠지. 무슨 말했어? 그리고 쟤네한테도 나한테 있는 BCA라는 자료가 있다고, 자원이 있다고. 그럼 걔로 이거 얻으려면 뭐 해야 돼? 잘해줘야겠지. 그런 걸 형성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서로 마음에 안 들게. 그럼 어떻게 돼? 싸워야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옛날에 그 마다가스카르인가? 마다가스카르에 제일 유명한 게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다이아몬드고 두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뭐 있어. 거기서 걔네를 찾아야겠다고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가 엄청 싸웠거든. 그래서 결국은 잠깐 동안은 프랑스에서 먹었나 영국에서 먹었나 아무튼 그래. 이제 그랬던 거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희귀금속 재료 있지. 희귀금속 재료 확보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국가나 기업들이 이제 희귀금속의 중요성을 너무나 깨닫고 그것의 이용을 확실히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여기에 형광펜 3개 친 부분이 다 빈칸 자리야. 사실 제일 중요한 빈칸 자리는 4번 문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 왜? 이게 변화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변화의 시작. 이제 리더들이 얼마나 금속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금속이 얼마나 중요해? 전쟁까지 일으킬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뭐 하고 있다? 그 나라들이 그 이용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또 얼마나 중요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 알겠지? 그래서 제일 좋은 빈칸 자리는 4번에 나와 있는 거랑 6번에 나와 있는 자리가 빈칸 자리고 자 7번은 희귀금속의 중요성을 강조해준 표현이기 때문에 is shaping the relationship 요 자리에다가 그 생각을 쳐.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니? 다시 한 번만 쫙 읽어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해라 얘들아. 펜타곤은 미국 국방부예요. 그래서 너희들 영화나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시커멓게 딱 오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물 하나 있어. 되게 낮게 오각형으로 되게 크게 만들어진 건물 하나 있어. 그게 오각형이거든. 오각형의 영어로 펜타곤이야. 무슨 말이지? 팔각형은 옥타곤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요. 보일테드 박살난 건 아니고 거기를 쏠라고 비행기가 하나 떨어지긴 했죠. 조지아주. 거기를 목표로.
다시 읽는 걸 잘해야 돼. 다시 읽는 거를. 다음 가자. 기후정의. 자, 요거 나는 정말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요. 그리고 두 가지 포인트, 빈칸 자리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삽입 자리 체크 좀 해주세요. 빈칸 자리와 삽입 자리. 이게 원래가 삽입 문제였거든. 원래가 삽입 문제였는데, 내 생각인데 더 좋은 삽입 자리가 있어가지고 또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니까. 자, 갑시다. 이게 기후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기후 정의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설명을 해볼 테니까 갑시다.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야. 기후 변화의 영향은요. will fall. 자, fall upon.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 원래 이런 뜻이겠죠? 내려앉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무겁게 내려앉을 것이다. 자, 기후 변화의 영향은 가장 무겁게 내려앉을 것이다. 누구한테?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한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무겁게 내려앉을 것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지영아, 영향이 가장 무겁게 내려앉는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영향을 겪을 것입니다. 이런 뜻인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지? 가자. 그럼 이제 아프리카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The poor. 그렇지. 그게 떠올라요. 가난한 사람들에서 가가 들려야 되는데 갑자기 더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어? 아프리카. 자,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들이요. 뭐야? 직면할 거다. severely, 심하게 compromise 하면 훼손된 이라는 뜻이야. 화해하고 있으면 안 돼. compromise 하면 화해하다는 뜻이 있어. 타협하다는 뜻도 있고. 그럼 화해를 하고 타협을 하려면 내가 내 욕심을 줄이고 남도 남의 욕심을 줄이고 그래야지 화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훼손시키는 거야. 무슨 말겠지? 그래서 엄청나게 훼손된 식품 생산과 물 부족을 직면할 것입니다. 반면에 코스타일스 해안 지역들 어디에 있는 남부와 동부와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디 해안 지역들도요. 마찬가지로 뭐 할 것이다? 엄청난 위험성에 빠질 것이다. 뭐의 위험성? 범람의 위험성에 빠질 것입니다가 되는 거죠. 알겠어? 그럼 이번 질문은 어떻게 이해하면 돼? 가난한 지역이 피해를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알겠어? 3번도 마찬가지야. Tropical Latin America. 자, 열대기후의 라틴 아메리카도 뭐 할 것이다? Will see damage.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뭐에 대한 피해? To forest and agricultural areas. 자, 숲 지역과 농업 지역에 뭐 때문에? 더 건조해진 기후 때문에가 되는 거고. 반면 어디에서? 남미에서 변화들 어디에서의 변화? precipitation patterns니까 이거는 강우 형태라는 뜻이야. 비가 오는 형태의 변화들과 또 사라짐, 뭐의 빙하의 사라짐들이 즉 지구 기후의 변화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의 물 이용 가능성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럼 2번, 3번 다 무슨 내용이야? 2번 문자, 3번 문자 다 무슨 내용이야? 가난한 나라들이 피해를 더럽게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야. 알겠지? 갑시다. 4번. while 여기서는 지만 the richer countries 부유한 나라들은요 가질 겁니다. 뭐를요? 아유, 가질 겁니다. 뭐를요? 경제적인 자원들을 가질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to adapt to many of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까지 가려보시고 adapt to 하면 원래 이런 뜻이야. 맞춰서
조정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쉽게 하려고 너희들한테 적응하다라고 해주는 거야. 많은 기후 변화의 영향들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부유한 나라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뭐가 없다면 상당한 도움이 없다면 significant는 상당하냐 aid 하면 도움이고 상당한 도움이 없다면 더 가난한 나라들은 뭐 할 것이다.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implement 하면 시행하다라는 뜻이야.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뭐를요? 예방적 measures 하면 조치예요. 조치. 예방적 조치들도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누구? 도우즈 빨간펜 동그라미 앞에 있는 조치들을 받는 거니까 도우즈야. 요 자리에 절대로 대시 오면 안 된다고. 어떤 조치들이야? That rely on the newest technology. 가장 최신 기술에 의존하는 그러한 예방적 조치들을 시행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가난한 나라들은 기후 변화를 위해서 예방적 조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은 누가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 사실이 raises 불러일으킨다. 뭐를요? 근본적인 문제. 뭐라는 문제? 환경적 정의. 형광펜. 환경적 정의, 기후적 정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가 되는 거죠. 뭐에 관련해서? In relation to 뭐뭐에 관련하여 뭐뭐에 관하여 뭐에 관하여 여기 뭐야 이렇게가 하나를 묶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써줘. impact라는 표현 다음에 of A on B야. 해석하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인 거야.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뜻인 거야. 자, 정치적, 경제적 힘이 환경적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지어서 환경적 정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규모에서 환경적 정책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힘의 영향에 관하여서 환경적 기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환경적 정의, 기후적 정의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너희가 이해하게 쉽게 설명해 줄게. 알겠지? 물어볼게. 지구 온난화는 누가 유발하니? 사람 또는 동물. 그죠? 그렇겠죠? 그죠? 사람이나 동물이 유발하겠죠? 그럼 잘 들어봐. 사람하고 동물이 사는 곳이 어디야? 전 세계죠. 그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구 온난화, 환경,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네. 그죠?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봐. 개발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야? 부자 나라야? 가난한 나라야? 부자 나라겠죠. 그럼 부자 나라가 기후에다가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겠네? 아시겠지? 근데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은 누가 제일 많이 받아? 가난한 나라가 받아. 그게 정의롭지 않다.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야. 무슨 말? 그게 기후 정의.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 똑같아. 근데 그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그게 바로 기후 정의야. 무슨 말이야? 지금 뭐라고 했어? 가난한 나라들이 제일 많이 받는다 그랬지?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기후 정의라는 개념이야. 내 말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내가 형광펜을 쳤지. 이게 핵심 소재야. 그럼 지금부터 기후 정의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지, 이 지문에서. 그거에 대해서 다 형광펜을 칠 거야. 얘네가 빈칸 자리야. 내가 무슨 말 알겠어? 자, 가보자. 그 이제 첫 번째 설명. 개념이야. 뭐라는 개념? 기후 정의라는 개념은요. 그래서 is a term,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 빨간 펜 used야. 사용되어지는 용어야. 자, 뭐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냐면 형광펜이야. Framing global warming as an ethical political issue. 얘가 형광펜이야. 알겠어?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들이 표현을 알아야 돼.
frame A as B. 원래는 A를 B라고 틀을 잡다라는 뜻이지. 왜? frame은 틀을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알겠지? 근데 framework이라는 단어가 있어. framework은 요즘 이런 뜻이야. 개념의 틀. 만들어진 개념의 틀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frame이라는 단어는 개념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무슨 말이었어? 그래서 A를 B라고 개념화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너희가 이해를 좀 편할 거야. 자, 그러면 기후정의라는 용어는요, 개념은요, 용어인데 어떤 용어야? 사용되는 용어야. 뭐를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뭐라고 개념화하는 거야?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개념화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rather than 무슨 뜻이야? 뭐뭇이 아니라라는 뜻이고, 뭐가 아니라 원 용어인데 어떤 용어? That is purely environmental or physical in nature. In nature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그러한 용어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지구 온난화를 개념화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럼 기후 정의라는 용어는 결국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다뤄야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미국이 제일 많이 망가뜨렸는데 왜 아프리카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가? 이게 문제. 윤리적이지 않다는 얘기. 무슨 말 알겠지? 그 얘기인 거야. 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그 원리들, 뭐의 원리들? 기후 정의의 원리들은요. imply 하면 암시하다, 제시하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뭐를 제시할까? 형광펜이야. unequitable sharing. 이게 뭐냐면 공정한 분배 또는 공정한 분담이라는 뜻인 거야. 뭐에서의 공정한 분담? Both the burdens 하면 부담이죠. 뭐라는 부담? 기후 변화라는 부담에 대한 공정한 분배. 그리고 cost 하면 대가. 누구의 대가? 뭐에 대한 대가? 미안하다. 대가가 아니라 비용. 뭐의 비용? 정책 대응을 만들어내는 것의 비용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 또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끼리. 되게 성의 없이. 자, 봐봐. 먼저 전개는 이렇게 되지. 자, 모든 나라가 대답해봐 얘들아. 모든 나라가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니 없니? 책임이 있지. 모든 나라가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다야. 그래서 근데 이 책임을 그 영향을 누가 제일 받아? 오케이. 가난한 나라가 제일 세게 맡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하다? 공정하지 않다. 그렇지. 이게 부당하지 않다. 알겠어? 그래서 어떤 개념이 등장했다고? 기후정의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알겠어? 그러면 기후정의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뭔데? 기후정의는 뭐야? 지구 온난화는 뭐다?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야. 지구 온난화는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동등한 분담이 필요하다. 나는 가난한 나라들만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상황은 잘못된 상황이다. 동등한 분담이 필요하다. 그러한 영향도 동등한 분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개념화한 게 바로 기후 정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후 정의에 대한 설명들 있지? 요 설명들이 빈칸 자리야. 싹 다 빈칸 자리야. 알겠어? 그렇게 나와야 돼. 인근.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삽입자리가 요거 5번 문장.
이것이 기후 정의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불러일으킨다, 제기한다. 이 표현이 3절이가 되는 거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다시 한 번만 읽어봐.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아, 그래,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한 번만 더, 한번, 브레인스토밍 좀 해봐. 알겠지? 자, 가자. Fly by. 아무튼 우주, 뭐, 이런 거, 정말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왜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 봐봐. 얘는 주제, 제목, 유지, 주장, 얘를 꼭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어법, 어법 꼭 체크해 주시고, 요렇게 두 가지를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 요거는 플라이 바이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플라이 바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지? 자, 그거 생각하면 돼. 갑시다. There would be much less. 훨씬 더 적은 것이 있을 것이다. 뭐 할 수 있는 to say 말할 훨씬 더 적은 것이 있을 것이다. 끊고 were it not for는 if it were not for 또는 but for 또는 without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뭐뭇이 없다면 이란 뜻의 가정법 표현이야. 그래서 were it not for랑 would be랑 가정법의 짝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알지? 가정법의 짝인 거야. 가정법의 짝. 자, 우주 탐사선이 없다면 말할 것이 많이 없을 것이다. 자, 우주 탐사선이 뭔데? That have visited giant planets and their moons야. 자, 여기서 어휘 조심하세요. 거대한 행성들이고요. 플래닛 하면 행성이고요. 문즈는 여기서 위성이라는 뜻이에요. 행성 주변을 떠다니는 조그만한 그 별들 있죠? 그 위성들을 문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주 탐사선은 뭐 하는 애들이야? 거대한 행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위성들을 막 방문하고 다니는 우주 탐사선들이 없었더라면 할 말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근데 우주 탐사선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할 말이 많다. 이런 내용인 거야. 그래서 할 말이 많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갑시다. exploration. 탐사는요. 시작합니다. 뭐로요? with flybys. 근접 비행으로 시작한다. flyby 자체가 근접 비행이야. 근접 비행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비겐이 1번 has moved on to 이어집니다. 뭐로? the stage 단계로. 뭐의 단계? of orbital tours. orbital tours 쓸게요. 궤도 선회라는 뜻이야. 궤도를 따라서 이동하는 선회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뭐의 경우에? in the case of Jupiter 목성과 토성이죠. 주피터가 목성일걸? 맞지? 목성과 토성의 경우에 궤도 선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쉼표 위치니까 그리고 그 사실은 해야겠죠. 오케이. 그리고 걔네들은요. have each had a mission. 걔네들은 각각 뭘 가졌어? 임무를 가집니다. 어떤 임무? That orbited the planet for several years야. 자, orbited 얘는 동사로 쓰였는데 이번에는 무슨 뜻이야? 궤도를 따라 선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해 동안 그 궤도를 선회하는 임무를 각각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that was able to make repeated close flyby at least the regular satellites. 자, 그리고 여기서 that은 앞문장 전체를 맞는 그 사실인 거야.
여러 해 동안 각각의 탐사선들이 그 행성의 궤도를 따라서 선회하는 그러한 임무들을 부여받잖아. 그러고 나서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는다는 그 사실이 was able to make 할 수 있게 해줘요. 뭐를요? 반복적인 close flybys 반복적인 근접 비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뭐에? 적어도 regular satellites 이거 잘 적어놓어. 규칙성이 있는 satellites 여기서 satellight이 저기 말하는 위성이야. 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규칙성이 있는 달들의 반복적인 근접 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정말로 재주가 없다 그림에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볼게. 자, 주피터가 여기 있어. 여기서 여기에 세턴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우주 탐사선이 하나씩 있어. 그래. 알겠어? 자, 그런데 여기에 조그만한 위성들이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 여기 있다고 칠게. 알겠지? 자, 그럼 여기 A, B, C, D, E, F, G, H, I, J와 같은 위성들이 있어. 자, 근데 어떤 위성들은 왔다 갔다를 좀 더 심하게 해. 알겠어? 근데 여기 주피터의 경우에는 B라는 얘가 꽤 안정적이야. 규칙적이야. 그냥 항상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럼 C도 겁내 왔다 갔다 해. D도 겁내 왔다 갔다 해. 그럼 얘는 규칙성 있는 위성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자, 마찬가지로 세턴도 마찬가지야. 자, G가 안정적이야. 얘가 규칙적이 있어. 그럼 얘는 좀 안정적인데 얘네들은 막 왔다 갔다 하고 얘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얘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럼 규칙적이지 않은 애들은 차치하고 규칙성이 있는 애들,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애들이잖아. 그럼 얘네들도 가까이 근접 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왜? 처음에는 근접 비행을 이렇게 했겠지. 그지?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궤도라는 선회를 한단 말이야. 궤도 선회를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얘도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얘는 계속 안정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궤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돌다가 보면 안정적인 위성이 있으면 그 행성을 연구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는 위성도 규칙성 있는 위성도 같이 근접 비행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주피터도 마찬가지야. 자, 탐사선이 처음에는 근접 비행을 하겠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궤도 선회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었어? 근데 가다 보니까 얘네들은 다 난리부르스를 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신경 안 써. 알겠어? 그런데 얘는 안정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궤도를 선회할 때 얘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논다는 얘기야. 그래서 행성을 연구하러 갔다가 모두 연구하고 온다. 위성도 연구하고 온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 알겠어? 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나온 설명이야. 처음에는 뭐해? 근접 비행으로 시작해. 그러고서 단계로 넘어가지. 궤도선의 단계로 넘어가. 궤도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러 번 돌다 보면 규칙성이 있는 위성들도 같이 근접 비행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 그게 이 글의 여기까지의 설명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뭘 할 수가 있어? 자, 위성에 대한 근접 비행이 일어나지. 위성에 대한 근접 비행이 가능하게 해줘. 뭐를요? 상세한 이미지 촬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상세한 이미지 촬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usually take the probe close enough. 자, 주로 데려가. 그 탐사선을 충분히 가까이 데려가. 뭐 할 만큼 충분히 가까이. 첫 번째, to see, 볼 수 있게 해줘. 뭐를요? 어떻게 위성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뭐에? 강력한 magnetic field, 다음 뭐야? 자기장이지. 누구의? 주변에 있는 행성의 강력한 자기장에
위성들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보여준다고. 자, 여기에도 강력한 자기장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 근데 이 얌전히 있는 위성이 이 자기장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무슨 말 알겠어? 또 계속 하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자기장들의 이 위성이 이 자기장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무슨 말 알겠어? 여기를 계속 돌다 보면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또 두 번째 뭐 할 수 있게 해줘? detect, 감지할 수 있게 해줘. 뭐를요? 위성도 또한 그것만의 자기장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감지할 수 있게 해줘. 또 위성 주위를 돌다 보면 이 위성 자체에도 자기장이 있는지, 이 위성 자체에도 자기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 무슨 말 알겠어? 그럼 탐사선이 하는 게 되게 많지. 행성 연구하러 갔다가 위성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게 뭐라고? 무인 탐사선의 근접 비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오케이. 자, 얘는 지워. 얘는 들어가는 데 아니야. 흐름 무관한 지문이니까. 알겠지? 봐봐. The size of the slight deflection. 크기, 뭐에? 여기 뭐야. 여기서 slight deflection 하면 약간의 편차란 뜻이야. 뭐에 대한 편차? To a probe's trajectory. trajectory 하면 궤도란 뜻이니까. 탐사선의 궤도에서의 약간의 편차의 크기가 뭐 할 때? 그것이 위성 가까이를 지나갈 때 그 탐사선의 궤도에서의 약간의 편차의 사이즈가 가능하게 해줘. 그 달의 뭐가 그 달의 질량이 뭐 되는 것을 to be determined 판단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자, 봐봐. 원래 잘 돌다가 이렇게 잘 돌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 계속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 뭐가 생겼어? 약간의 편차가 생겼지.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파악해? 아, 위성의 질량은 이만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궤도를 따라서 잘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이 위성을 타고서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럼 뭐가 생겨? 여기서 여기까지의 편차가 생기지.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위성의 질량도 파악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가볼게. 자, 또 뭐 하면 그 위성의 사이즈를 알게 되면 그러면 it is then easy, 쉬워지지. 뭐 하는 게 그것의 밀도를 파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무인 우주 탐사선이 플라이바이의 역할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거의 역할이 뭔데? 첫 번째, 행성 및 위성 연구가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행성에 대한 연구도 가능해지지만 위성에 대한 연구도 가능해진다. 알겠어? 그럼 위성에 관련해서 뭘 얻을 수가 있냐? 위성에 관련해서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상세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다. 상세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다. 두 번째, 또 뭐도 할 수 있어? 위성이 자기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위성의 자기장 유무도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거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 궤도의 편차를 이용하여 궤도의 편차를 이용해서 질량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질량이 파악되면 밀도도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무인 우주 탐사선이 플라이 바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어떤 거? 할 수 있겠어? 이게 다야. 이 질문에서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거 이게 다야.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영어로 너무 어렵게 쓰였어. 진짜로 영어로 너무 어렵게 쓰였어. 오케이? 너 근데 이게 다야. 내가 지금 웬만한 건 다 쓴 거거든? 여기에서 이 플라이바이가 하는 역할을 다 쓴 거거든? 근데 이게 영어로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약간 보면서 이렇게 짝짓기를 한 번씩 해줘. 알겠죠? 얘가 얘였고, 얘가 얘였고, 얘가 얘였고,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그리고서 이제 빨간 펜으로 한 애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들아. 빨간 펜으로 한 것처럼 첫 번째 줄에 이 워인 낙보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고, 우드도 꼭 기억해야 되고, 그거 꼭 기억해 줘야 되고, 2번에 세턴 뒤에 위치 이거 나오면 여기서 위치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 세 번째 문장에 to see가 나와 있고, 뒤에 to detect 나와 있잖아. 여기 to detect를 내가 왜 체크를 했냐면, 요 자리에 여기 앞에 end가 있지. 근데 여기 앞에 보면 affect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 그래서 요거를 너희가 to detect를 선생님들이 이거를 장난친다고 detect라고 써놓을 수가 있다고.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to를 생략한 detect는 괜찮지. to 부정사의 to는 and 뒤에서 항상 생략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detect는 안 된다.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 그리고 enabl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인데 질량은 판단되어지는 거니까 to be determined 이렇게 되는 거고. 질량은 판단되어져야 되는 대상이니까 질량이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질량이 판단되어지는 거니까 to be determined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오케이? 여기서 knowing은 분사구문이야. if we know인데 원래 그걸 knowing으로 바꾼 거다. 오케이? 알의 크기를 알면 쉬워진다. 그것의 밀도를 여기서 workout은 파악하는 거겠지? 질량을 파악하는 거야. 밀도를 파악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거 설명하려고 그림을 진짜 열심히 연습해봤는데 이게 나의 한계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는 되게 근접하게 돌다가 이거에 맞는 자기만의 궤도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 궤도를 따라 돌다가 이제 위성이 안정적으로 계속 있다가 막 어떤 게 되게 유동이 심하게 있고 되게 안정적으로 있는 유동이 이때 걔네들이 그럼 걔네들을 포함해서 궤도를 포함시킨대. 그럼 거기서 원래 돌던 궤도에서 그게 조금 더 달라지는 값이 올 거 아니야 나사에. 그럼 그걸 가지고서 걔의 질량을 판단한다고. 아주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됐어요? 좋아.